F-35B의 작전 반경은 833km에 불과하며 F-35B의 무장 능력은 6.8톤, 또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을 2000파운드급 폭탄과 공대함 미사일인 JSM을 탑재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좋은 거 해라 좋은 거좀 이거잖아요. 써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부동산 거기서 모의 전투훈련을 할 때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네. 미국 항공모함 막 모의 격침시키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오 진짜. 네. 대박이다. 네. 북한을 상대로는 항모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필요하냐?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 대놓고 중국, 일본이랑 싸우겠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그냥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 기사 제목 보면은 그냥 그런 갑다. 하지만 알고 보면 확실히 뭐가 좀 더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이는 암안보 코너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면 맨날 동북아의 무슨 열강들 사이에 껴서 고생을 하니 무슨 문명 게임 최고 난이도니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보면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요즘에 이 해군력, 그 중에서도 항모, 항공모함, 항모를 가지고 서로 지금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질 수 없다.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왠지 지면 안 돼. 일단 아무튼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항공모함 지금 없다는군요. 네.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없는 것 같아. 저 본 적이 없어. 무슨 광개토 대왕함 이런 게 되게 크고 이런 거 아닌가? 잘 모릅니다. 장보고함. 장보고 그래. 광개토 대왕은 장보고함은 잠수함이고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요 동북아 항모 경쟁 치열, 한국형 경항모는 어떤 모습? 이라는 기사를 쓴 통일 외교부의 이 국방 전문 밀덕 기자 지영철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년 차 기자고요. 아닌데 형 국방부를 13년 차인데요? 제가 13년 12년 차냐? 이제 2008년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거치고 지금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지영철입니다. 제가 대들기를 나와달라고 했을 때 좀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제 인생관과 좀 다른 프로라서 인생관까지 나와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몰라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 인생관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을 지향하자. 네, 노출을 지향하자 이게. 그러기에는 선배 너무 아침 그 뉴스타임에서 똘똘이로 그건 똘똘이 이제- 기자로 활약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시켜가지고 어머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는데. 저는 시켜가지고 한 거고 아무튼 요즘에는 입신양명이 곧 불효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이제 후배가 시켜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왔어요. 근데 열심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지영철 기자가 이 약간 이제 밀덕,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진짜 진성 밀덕 분들은 네. 야 쟤는 진짜 좆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군사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무기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거는 되게 쓰기가 이제 디지털 기사 같은 거, 이게 방송 기사가 아니고 우리 디지털 기사, 인터넷 쓰는 기사 같은 것도 쓰기가 되게 망설여지는 게 이걸 모르는 사람을 상정을 하고 기사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막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좀 단순하고 쉽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분야는 정말로 고수들이 많거든. 아는 분들도 많고 국방부도 가보면 정말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신문사의 그 선배들이 아직도 출입을 하고 계시고 막 거의 막 이 사람 움직이는 그 실럭 캔스 막 그 화석 같은 그런 선배들 정말 쟁쟁한 선배들이 막 계시고 이래서, 그리고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그렇죠. 전 좀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클래식 기사랑 비슷하네. 그렇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쓰다 보면 내가 약간 좀 자존심 상해. 이게 사실 나는 신문 기사보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아는 사람들 보면 나 무시하겠지. 그리고 맨날 그 운명변공 얘기만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좀 얘는 기자가 좀 뭘 알고 썼다라는 기사를 써야지라고 막 쓰다 보면 군에서 쓰는 용어 같은 걸 그대로 쓰게 되는데
그렇게 원고를 썼다가 팀장한테 사실 한 소리 들었거든. 이제 국력의 현시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 리포트 방송 리포트에 써놨는데 뭐라고요? 현시요? 근데 팀장이 야 그런 시청자들 중에 그 현시라는 단어를 누가 알아듣겠냐. 저도 몰라요. 현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경항모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무기라는 거는 실전에서 써먹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큰 전략 무기는 있는 것 자체로 이 위협을 주고 국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국력을 현시한다. 보여준다. 그렇지, 그렇지. 자랑한다. 근데 이제 그걸 국력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국력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 은연중에 항상 그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그런 말을 쓰니까 전문 용어를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미국이 전개 무슨 뭐 그렇지, 전략 자산 전개한다. 전략 자산 전개한다. 뭔 소리야? 세팅. 그러니까 폭격기를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보냈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전략 폭격기를 전개했다 이러잖아. 그쵸. 전개. 근데 이게 방송 용어 방송에서도 요즘에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막상 네. 전개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거든. 그죠. 전개가 원래는 그러니까 병력을 이렇게 전투를 위해서 쫙 벌려서 세운다. 이런 뜻이고 옛날에는 그 라인 배틀이었잖아. 그렇죠. 영화 패트리어트 같은 거 보면 네. 그 줄로 쫙 서가지고 네네네네. 빵 쏘면은 앞사람 죽으면 뒷사람 앞사람 죽고 이렇게.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빵 쏠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 그거는 이제 당나라 군대고 네. 빵 쏴도 이 전열을 유지하고 있잖아. 뭐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 반지의 제왕만 봐도 뭐 이렇게 쫙 호빈만 봐도 이렇게 쫙 해서 앞에서 쫙 그러니까 붙는 원래 거잖아요. 전개는 전투를 위해서 군대를 쫙 펼쳐 세우는 이게 이제 전개거든. 그래서 이제 군대 보면 차려 열중시하고 막 제식 훈련 하는데 그렇죠. 그 군대 네, 갔다 왔죠. 전 안 갔다 왔어요. 군대 가면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서 막 땡볕에서 막 차려 열중시하고 줄을 맞추고 똑같아. 현대전에서는 그렇게 있으면 빨리 죽어. 그렇죠. 엎드려야죠. 엎드리거나 아니면 무조건 땅을 파야지. 상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을 파야지. 근데 막 모여가지고 쫙 줄 서고 그런 연습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의 라인 배틀 모여서 쫙 일렬로서 탁탁 네. 그런 데서 온 어떤 쭉 내려온 게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군기라는 것도 있지만 전개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밀덕이 아닌 분들, 일반 시청자들, 남녀 노소 모두를 위한 이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수준 정도로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해주시고. 저는 갑자기 싸한 게 그 이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남자들의 국내 그치, 얘기인데 그치.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최대한 쉽게 최대한 쉽게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오기정 기자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네. 오 기자가 이해해야 이게 설명 잘하는 거야. 감정을 담지 말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있잖아. 이 기사 보면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디젤 잠수함, 함정, 항공모함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요거부터 일단 하나씩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디젤 잠수함 원래 잠수하면 저는 당연히 요즘 세대는 다 핵잠인 줄 알았어요. 다 원래 영화 보면 다 핵잠만 나오잖아. 크림슨 타이드도 핵잠 아닙니까? 크림슨 타이드 핵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덴젤 워싱턴.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 그때 핵잠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핵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나오잖아. 그 전세계에서 핵이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미국 대통령하고 핵잠수함 함장이라고. 네. 둘 다 핵무기를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핵잠수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 미사일을 실은 게 아니고 그 핵 원자로를 갖다가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 핵도 우리가 말하는 핵잠에는 또 그러니까 전략 핵을 탑재, 그러니까 SLBM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그쵸. SLBM 핵 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실은 잠수함을 핵잠이라고 쏠 수 있는, 하고 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SLBM을 핵잠에다가 실는 이유는 이거를 실은 상태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디서 날라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전쟁을 억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A라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핵무기를 한 몇백 발을 쏘아가지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핵잠수함은 어디선가 은밀히 나타나서 나한테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전쟁을 서로 무서워서 핵전쟁을 못한다는 어떤 공포의 균형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그런 어떤 개념. BOT.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엔진이 이제 디젤로 돼 되게 안 있는 좋은 거 잠수함인데 그거는 이제 대사랑 똑같네. 요즘에 디젤로 다 퇴출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오염.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재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있대. 디젤 잠수함은
장보고 이런 게 다 디젤 그렇죠. 잠수함이에요? 장보고는 다 디젤입니다. 그래서 이 디젤 잠수함은 네. 디젤은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연기관은 연소를 시켜야 되려면 뭐가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돼요? 불, 이거 연기. 산소. 산소. 네. 이 디젤 잠수함은 올라와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함의 핵심은 바닷속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은밀성인데 그래서 숨쉬러 잠수함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무서운 무기인데 디젤 잠수함은 고래. 숨쉬러 올라와야 돼. 아,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속도도 디젤 잠수함이 대략 한 순항 속도가 시속 한 12에서 14km, 15km. 시속 10이요? 내가 네, 시속 디- 10이고 디젤 뭐 엄청 그 정도 막 아무튼 하면 40km 까지 느려요. 나온다고. 느리고 너무 느린 거 핵잠수함은 아님? 시속 한 40km 정도로도 계속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도 시속 한 40km를 낼 수는 있는데 엄청 느리네. 그렇게 시속 40km로 가게 되면 연료. 1시간 정도만 가게 되면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물속에서는 운항을 하는데 네. 그렇게 시속 한 40km로는 한 1시간만 달리면 이제 이 해군들이 하는 얘기로 이제 깡통이 된다고. 뭐예요? 운항 불능이. 아 그럼 또 기름 넣어야 돼? 그럼 다시 또 떠올라야지 이제. 아 기름은 충분한데 이제 숨쉬러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산소를 이제 아. 산소를 받아서 다시 디젤을 우리나라는 돌려야. 그 지금 핵잠이 없고 다 디젤 잠수함이라서. 핵 추진 잠수함이 없고. 네, 좀 그렇다. 좀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항모 얘기가 나오면서 핵 추진 잠수함도 결국에는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건 뭐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함정은 뭐예요? 함정. 자, 함정은- 우리 구축함도 있고. 배. 뭐. 함정은 군대에서 쓰는 해군은 무슨 선이라고 안 하고 다 함이라고 해요. 함.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함인데 함은 큰 배, 네. 정은 작은 배. 정은 작은 배. 예, 뭐 예를 들면 고속정. 그러니까 아,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0톤 미만은 작은 배는 고속정. 큰 배는 이를테면 뭐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뭐 미국 항모 뭐 칼빈슨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이라고 하고 함정은 뭐예요, 그러면? 작은 걸 둘이 합쳐서 작은 배, 함정. 큰 배 다 해서. 함정은 해군 배를 다 합쳐서 다 함정을 함정. 합쳐가지고 아, 오케이, 함정이라고 하는 거고 항공모함은 이건 이제 그대로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모선, 모선. 캐리어 항공기의 같은 거죠, 캐리어. 항공기의 그렇지 캐리어. 네. 내가 되는 배가 이제 항공모함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항모라고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우리나라 지금이 없었는데 이제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좀 읽어주시죠. 저 유튜브에 매신 13등급님이 우선 우리 항모는 만재 배수량으로 하면 45,000톤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와스프급 이 정도면 경항모 아니고요. 일단 이분의 댓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 만재 배수량이 뭔가요? 일단 네, 어디 보자. 우리 만재 배수량이 뭐예요? 만재 배수량이 만재가 누구 호 아닌가? 무슨 그러니까 선생? 특히나 모든 만재. 배가 그렇지만 군함은 더더욱이 이 경하 톤수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배를 그냥 물에 배수량이라는 거는 정말 큰 수조가 있어. 네. 이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여기다 군함을 딱 띄워. 네. 그러면 가득 차 있는 수조에서 물이 넘치겠죠. 그렇죠. 네. 그걸 배수량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정도를 그렇죠,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와. 이걸 이제 배수량이라고 나 지금까지 하는데 몰랐어. 경하톤수는 그냥 군함만 딱 갖다 띄웠을 때가 경하톤수고 경하톤수가 경하톤수. 예. 그리고 만재 배수량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항모라면 거기다가 비행기도 싣고 사람도 싣고 무기도 싣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만땅으로 무거워지겠죠. 네. 그래 만땅. 맞다. 가득 찰 만자 써서 만땅. 방송 용어로 이제 여러 가지 나를 수 있는 것들을 가득 적재했을 때 만땅. 그러니까, 다 실었을 때, 다 지금 실었을 가득 때. 실었을 때로 만재 배수량. 치면 45,000톤급이, 그러니까 물로 그 정도 넘치는 된다는 물의 거죠. 양이 네. 45,000톤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다. 근데 와스프급은 뭐 와스프는 밴드 아닙니까? 와스프가 여기 이제 밴드맨. 이 자료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말벌. 이게 이제 미국은 경항모라는 게 있지 않고 왜냐면 미국 항모는 워낙 뭐 10만 톤급 완전히 지구상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강습 상륙함이라고 이제 그 해병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습 상륙함이 헬기도 띄우고 F-35B 수직 이착륙기도 띄우고 하는 그런 배가 한 아메리카급이 한 만재가 한 44,000톤 그다음에 와스프급이 만재가 한 4만 톤 이 정도 되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네. 거네요. 이분은 알고 계신 분이지. 완전 네. 알고 계시는. 그리고 경항모를 작은 게 아니라? 뭐부터 경항모라 부르는 거예요?
항모는 항공모함, 경항모는 가벼운 항공모함.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예. 아니겠습니까? 경항모, 중형 항모, 뭐 대형 항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해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뭐 경항모는 톤수가 약 1에서 3만 톤, 뭐 중형 항모는 4에서 6만 톤, 대형 항모는 뭐 9에서 10만 톤, 3만 뭐 톤 이렇게 지금 미만이네.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이 배 크기에 따라서 경항모, 중형 항모, 뭐 대형 항모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하는 게 만재 배수량이 한 4만 톤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경하가 3만 톤이니까 만재를 하면 4만 톤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비밀인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공식화가 됐어요. 공식화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일본도 처음에 네. 일본이 지금 처음에는 헬기 수송함이다. 그러니까 대형 수송함이다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항모로 개조를 하고 있거든. 저 참 궁금하겠어요. 항공모함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항공모함은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은 되게 좀 답답해하고 있어. 무기라는 어디서부터 것은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선제적 방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칠 것 같으면 선빵을 날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격이에요, 방어예요? 뭐 둘 다 공격적 있어. 방어야? 그렇지. 예. 에이 자기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평화헌법이 있는데 말이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를 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만약에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정말 누가 봐도 지금 발사할 것 같아. 곧 있으면 발사하기 한 10분 전이야. 곧 있으면 지금 얘 다 세웠고 이제 곧 있으면 이근이 점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이 발사대 포대를 쫙 전부 다 이렇게 쓸어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북한을 침략하는 건가?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건가? 어렵네. 뭐 이기는 사람 말이 맞겠죠. 미국 말이 맞아. 일단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해군이 그러면 이제 이런 항공모함을 이제 건조할 계획이 있나요?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 계획이 그러니까 공식화가 됐어요. 뭐냐면 계속 말은 나오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소요제기, 그러니까 소요제기라는 건 뭐냐면 그 필요한 군에서 우리 이거 가지고 싶으니 이걸 사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뭐 수입해 주세요. 예산을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걸 이제 소요제기 이게 작년에는 대형 수송함으로 소요제기가 됐다가 대형 수송함. 그건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대형 수송함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올해 국방중기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경항모라고 이제 이름이 딱 바뀐 거예요. 항모가 딱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처음에 본 기자들은 전부 다 한 거죠 이제. 네. 항공모함 만든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있어요? 항공모함 만들 기술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 플랫폼을 만들 기술은 있는데 비행기가 자, 그러니까 이 배를 건조를 해서 짓고 우리나라 배는 잘 이럴 수 있는 그렇지. 배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우주에서 제일 잘 만드니까. 예. 그런데 항공모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란 무기 체계를 봤을 때 그럼 비행기도 실려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있을 때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뭐 자체적인 방어 무기들 또는 갑판도 여기는 그냥 갑판을 깔면 안 되고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 고열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소재 갑판 같은 걸 깔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야.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일부는 국산화가 됐고 또 일부는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야, 그냥 아스팔트 깔면 녹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모르진 않아. 경항모 전에 이제 독도함이라고 아주 큰 우리 수송함이 있어요. 대형 수송함. 그래서 원래는 이 경항모가 뭐였냐면 독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의 2차 사업이었던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러다 이제 경항모로 바뀐 건데 그 독도함 같은 데서도 이제 헬기는 그냥 이제 뜨고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오스프리라고 이제 이 미국이 운용하는 그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죠? 예, 이게 로터가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돼서 쫙 날아가는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벤져스 비행기 같은 거.
그렇지. 예. 진짜 그런 거 이착함 훈련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비행기를 뜨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갑판의 강도, 내열 온도 다르겠네. 이런 요구되는 그 ROC 그러니까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경항모를 우리가 이 배는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무기나 이런 거는 뭐 국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야 되는 거고. 다 이래. 여기까지 옥 기자 이해됩니까? 네. 재밌어요? 핸드폰 단말기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뭔 소리야? 단말기를 만들어도 거기서 앱을 작동시키려면 그치. 그걸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가 그게 또 필요하다. 필요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많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항모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세지는 거 오케이 알겠다. 근데 일단 찬성. 항모를 일단 있는 게 좋다. 이런 입장도 있고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모 가질 필요 없다. 시기상조다. 돈 낭비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일단 찬성하는 쪽 의견부터 한번 볼게요. 댓글을 볼게요. 저 오규정 기자 여기 다음이랑 클리앙 댓글 주십시오. 다음에서 카톡님이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도 국력이다. 중국이 몰라서 해년마다 매년마다. 중국이 몰라서 매년마다 항공모함 찍어내냐? 그다음에 클리앙에서 루크님이 대양 해군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강대국 지위로 나가기 위해선 필수 요소죠. 잘 됐으면 합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국가의 대전략 자체가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사실 세계의 바다는 미국의 바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대형 항모도 10만 톤짜리 항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를 지금 다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절대로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자유항행 작전을 하고 막 일부러 남중국해에 막 군함을 보내가지고 막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막 일부러 보란 듯이. 근데 중국은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도 한번 뚫어보겠다. 약간 이런 국가적인 원대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뚫고 어디 가면 미국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 쪽으로 투사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2012년도에 그 옛 소련에서 중고 항모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서 자기네들이 개조를 해서 그 도입할 때 이름이 아마 발야그였을 거예요. 발야그 소련 이름인데 이게 랴오닝함인가 아무튼 그 첫 번째 중국의 항모가 랴오닝함. 그 야오밍이지. 랴오닝. 그래서 그거를 중국이 이제 이거를 2012년도에 취역을 시켰고 지금 보니까 얘네가 7만 5천 톤급도 만들고 있고 7만 5천 톤급이면 되게 큰 거 아닌가요? 아니, 크죠. 그거는 뭐 명실공히 저 중형 항모인데 난 그전에는 무슨 몇 톤급 그럴 때 그냥 뭔 소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우리나라가 4만 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4만 톤, 예. 중국이 1번함이 만재가 한 6만 톤이 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진수를 했고 21년도에 이제 취역을 하는 게 한 7만 톤짜리는 이미 지금 띄워놨고 그 다음에 8만 5천 톤급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계속 만드네. 네. 진짜. 그리고 중국은 2030년도까지는 핵 추진, 미국처럼 그 핵 추진하는 항공모함을 엔터프라이즈가 핵 추진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항공모함 핵 추진이에요. 네. 네. 10만 톤급 항모를 해서 뭐 그러니까 이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 한 2030년도에 한 6척 정도의 항모를 가지겠다. 중국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야 생각해보면 우리 나 초딩 중딩 때 엔터프라이즈호 프라모델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핵 그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거구나. 기아 자동차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자동차 차 있었죠. 그 공차. 차를 네. 그런데 한국 대표께서 오십니다. 엔터프라이즈. 우리를 대표하고 계신 귀하를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명장 엔터프라이즈의 세계로 모십니다. 귀하가 우리의 명예를 지켜갈 때 엔터프라이즈는 귀하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막 한국 대표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한국 대표 엔터프라이즈. 그 엔터프라이즈 그 차 신차 출고 행사를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함장을 초대를 했던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함장이었던 건데 아마. 네. 미국 사람이. 나는 맞아요. 네. 엔터프라이즈 위에서 했다는 줄 알았어. 그 정도는 해야 뭐 의미가 있지. 자, 오규정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다음에 산들바람님이 주변국이 항모가 없으면 우리 필요 없지만은 일중에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갖고 있어야 한다. 무기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적이는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바로 밀리는 게야. 고요 발렌타인 30년 산은 없군요. 30년님께서는 이어도 독도 그리고 칠광구 7광구하고도 드릴 게 아니겠습니까? 7광구를 중국 일본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홍사훈 선배가 다신 댓글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항모를 좀 그래도 몇 대를 가지면 중국이나 일본이 이런 거를 좀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억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무기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다 좋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가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가지는 게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이 핵무기 있으면 북핵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죠. 있으면 다 그 밸런스 오브 파워가 핵이라는 건 있으니까. 사실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타이슨이랑 유치원생이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는데 유치원생이 핵을 갖고 있어. 그럼 타이슨이 유치원생을 함부로 못 건든단 말이에요. 비대칭 전력이죠. 그렇죠. 비대칭 전력. 그렇지. 그러니까 항모 같은 것도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제 전력의 우선순위나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 그렇지. 항모가 그런데 다만 주변국이 무엇을 갖고 있어 우리도 반드시 똑같은 무기 체계로 대응해야 된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뭘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다른 방어 체계로 이거를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또 꼭 이걸 가져야 된다.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죠. 모르는 얘기죠 사실. 예? 자, KBS 유튜브에 수오미 스노우님이 항모가 꼭 필요하냐고 하는데 지금도 항모 전단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는데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아예 뒤로 밀린다. 할 수 있을 때 최소한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술이라는 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니까 경험이나. 이게 그 군사 무기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런 전략 무기 같은 거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를 지어가지고 바다에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 너 가서 싸워 이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모라는 것은 우리는 항모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게 있다고 해도 중국도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항모를 배에다 띄우는 것과 여기서 항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런 기술을 조종사들이 습득하는 것.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에서 함재기라고 이제 하는데 이 함재기를 갖다가 항공모함에 실는 전투기, 오케이. 항공모함에 실는 비행기. 전투기뿐만 아니라 뭐 초계기니 뭐 이런 뭐 레이더 기능을 하는 비행기도 있고 아무튼 이걸 이제 함재기인데. 함재기 이착륙, 그 다음에 함재기를 운용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빨리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또 띄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게 정비도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그렇죠. 기름도 넣고.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항모 이거 하나에 대해 전투기를 몇 대를 탑재하냐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보도는 12대라고 하는데 12대는 아니라고 해군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몇 대라고는 이제 정확하게 쓸 수는 없어요. 이게 해군에서는 아직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좀 그리고 여기에 이 군사정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경항모에 몇 대를 실는다 이게 나와버리면 이게 적국은 이걸 역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쟤네는 12대면은 대략 어떤 상황에서 몇 대 정도를 띄울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지? 막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착함 훈련해야지. 전투기 운용 능력도 해야지. 그다음에 관제도 지상 관제랑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관제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모에서는 이렇게 떠 있는 데를 그래서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아일랜드 이렇게 보면 항공모함 보면 이렇게 건물 하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러고. 근데 이제 그 관제하는 것도 공군기지 관제하는 거랑 항모에서 관제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고. 그렇겠지. 그리고 얘가 작전을 나갔을 때 항모는 단독으로 작전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궁금하다. 배는 해군인데 비행기가 뛰면 공군이 와서 하나? 예, 지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할 때 이제 전투기는 대신에 이제 공군에서 운용을 하게 한다는 건데 그거를 두고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마린이 다 하잖아요. 머린이 다 하는 거 아닌가? 탑건의 탐 크루즈가 해군 조종사잖아요. 몰랐어요. 네, 해군 조종사예요. 탐 크루즈가 해군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공군이 있고
해군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군 조종사들이 있고 육성을 또 해야겠네 그러면. 따로. 그렇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같은 F-35B라고 해도 공군은 F-35A라는 전투기를 운용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F-35B라는 전투기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20대를 수입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또 이걸 다 실는 게 아니고 몇 대는 이제 훈련이나 예비기로 이제 빼놓는데 낭낭하게 수입하는구나 일단. 네, 근데 이제 F-35B를 운영할 조종사를 또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는 이게 A랑 B랑 사실 완전히 다른 전투기거든요. 이름만 같이 뭐 여러 가지 부품도 다르고 조종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육성 체계부터도 또 다르게 가야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거지. 다 일이네. 복잡한 얘기를 되게 좀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다 일이었고. 문제다. 낭낭하게 들여온다고 그러고 막. 자, 일단 이런 댓글도 있어요. 아니 기왕 지을 거면 시원하게 말해줘. 10만 톤 하지 그러냐. 왜 그 하는 거 그 티태도 안 나게. 자, 정혁 기자 다음에 낙동강 전선님. 낙동강 전선님이. 이거는 아이디부터 낙동강 전선이야. 누가 만드는 것 자체로 욕하냐. 만들려면 아예 그냥 함재기 40대 이상 실을 수 있는 6만 톤급 중형 항모를 만들든지 아니면 항모 포기하고 그 돈으로 원잠 5척 이상 건조하든지 이도저도 아닌 경항모를 뭐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다 수준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잠이 뭐야? 이분은 뭔가 운영을 밀덕들이 많이 왔네 이번. 뭐라고 기사에. 이게 네.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려면 돈이 있으면 6만 톤급을 만들면 좋죠. 얼마 들어요, 근데? 일단 4만 ton급짜리가 4만 톤급이 경항모죠?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지, 3만. 배만 짓는데 2조 원인데 2조? 2조 원. 2조 원.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 뭐 다 때려 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구축한다고 돼 이제 배는 이제 구축이 아니라 이제 건조한다는 말을 그렇죠, 쓰는데 그렇죠. 예. 배한테 2조라고? 뭐 배를 짓는다는 표현도 써요 이제 그 조선 사람 이게 배만 짓는데 2조 원인데 여기다가 실을 전투기 20대 들어오는데 이 20대가 그냥 비행기 기책 가격만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이요? 예, 그러면 한 1,200억, 이거 1,300억 하는데 그러면 20대 사면 한 2조 5천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2조 5천억이 기체 비용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때 되면 비행기도 소프트웨어도 운용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무장도 사야 되고 그렇죠. 돈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척으로 해서 비행기 20대 올리는데 4조 5천억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뭐 6만 톤급 중형 항모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더 비싸고 그리고 예전에 잠깐만요. 그 뭐 10만 톤급 뭐 얘기도 하는데 한번 봅시다. 10만 톤급 항모가 한 대 만드는데 얼마냐면 우리 미국이 천조국인 게 이제 1년에 국방비를 1,000조 쓴다고 해서 천조국인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인 게 지구상에 미국 혼자 쓰는 국방비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쓰는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가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2등부터 10등까지 합쳐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등부터 10등이 다 미국의 오방국이래. 어디 바보 보자. 같은 나라라고. 10만 톤. 당시에 2002년도에 이제 제가 그 항모 관련된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이 기사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10만 톤급 그 항공모함은 한 대 만드는 데만 5조 원. 그러니까 2002년도 당시의 기사로. 그리고 건조비만 5조. 네, 한 대 만드는 데만 5조 원. 그리고 한 해 항모 전단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하고 맞먹는다고. 한 대? 한 대. 한 대를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한 항공모함 한 대 플러스 이제 항모 전단은 거기 잠수함도 붙고 뭐 구축함이라고 이런 것도 막 붙고 그다음에 전투기도 막 올라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1개 항모 전단의 공군력은 웬만한 나라 중소국가의 전체 공군력을 넘어서거든요. 그거를 미국은 항모 전단을 10개를 갖고 있잖아요. 네, 10개를. 그러면 돈이 너무 천조국이라고 천조국. 한 대 항모 전단을 유지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라는 표현이. 그게 얼마예요? 저희 한 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 당시에 국방 예산이 한 40조 정도 썼던 것 같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을 1년에 5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뭐 늘렸구나. 그럼 50조 원 하면은 뭐 이렇게 잘 감이 안 오겠는데 네.
러프하게 계산하면 이게 하루에 1,300억 원일 걸. 아니 기본 그냥 우리 1년 예산이 전체가 한 500조 네. 좀 못 되잖아요. 네. 그중에 50조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돈이죠. 엄청 큰 비중이네. 근데 무기라는 게 다 이렇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지스함 얘기했는데 이지스함이 옛날에 한 척에 1조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핵잠수함 이 사람 얘기하는데 원잠 5척 이상 건조한다 이런데 원자력 잠수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여기서 네. 말하는 원잠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거 한 대에 뭐 1조 2천억, 1조 4천억 잠수함 한 대. 대화가 조단이니까 기분이 좋네. 그래 일단 부자 된것 같아요. 시원시원하네 말하는데 5조 뭐 이러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네이버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읽으십시오. 네이버에서 쏘아땡땡님이 진심으로 경항공모함 만들 거라면 그 돈으로 F-35A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F-35B 버전은 체급도 작아서 작전 반경 거리와 무장도 한계가 있고 영국에서도 F-35B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애초 도입하기로 한 양보다 적게 도입하고 있다. 항공모함 원한다면 7만 톤급의 전기 사출기 이용해서 조기 경보기와 F-35C 도입해야 제대로 된 항모라고 말할 수 있고 경항모는 쓸모없는 태국 항공모함이랑 태국에 같은 항공모함 경우.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분은 정말 자 그러면 대단하시다. 근데 지금 이제 오규정 기자가 이걸 읽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하나도 나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게 자 이제 평범한- 자 그럼 이제 평범한 전기 자, 사출기는 뭐고 조기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뒤에서부터 전기 그냥 사출기 전기로 뭘 이렇게 뭐 뽑아내는 건가?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자 뒤에 태국이 항모 보유국이에요. 몰랐죠? 오, 태국이 항공모함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품이 태국의 품이. 항공모함은 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이런 별명도 있어요. 왕실 전용 요트다, 관함식 요트다. 관함식 할 때 쓰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말했듯이 항공모함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얘가 전투를 나가려면 이 잠수함도 항공모함은 잠수함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적도 있어요. 어뢰 림팩이라고.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림팩이라고 그 림팩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태평양에서 하는 훈련.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이 미국이 동맹국들 해군들을 다 해가지고 하는 환태평양 해상훈련이라고 림팩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모의 전투훈련할 때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네. 미국 항공모함 막 모의 격침시키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오 진짜. 네. 대박이다. 네.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그러니까 승진했겠네 진짜. 그 사람. 항모는 잠수함이 되게 천적이란 말이에요. 무섭겠다 진짜. 그래서 항모만 있으면 되는 게 그러니까 항모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항모를 전투를 시키려면 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축함이 붙어서 다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잠수함도 가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죠. 배틀 크루즈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골리앗도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렇지. 클로킹한 레이스도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 항공모함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전을 못 한다 이거예요. 헐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는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태국 거는. 아니 쓰기는 쓴다니까요. 예, 항해도 하고 그래요. 예. 이름이 태국 항공모함 이름이 차크리 나루에펫인가 무슨 뭐 나루에펫인가 아마 이름이 뭐 위대한 차크리 왕조인가 뭐 위대한 나루에펫 뭐 무슨 위대한 무슨 뭐 왕조 뭐 이런 이름일 거예요 아마. 예. 자 근데 여기서 일단 F-35A와 B가 C도 이분 있어. 얘기는 C가 짱이다. C가 짱짱맨이다. 자 이게 이것도 그냥 자 쉽게 생각하면 F-35가 스텔스기라는 건 들어봤죠 오규정 기자도. 네, 좀 방금 들었어요. 예, F-35라는 게 이제 스텔스기라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라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잡히긴 잡혀요. 근데 워낙 작게 잡히거나 잡힐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아무튼 뭐 스텔스기 원래 이렇게 세모난 그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삐쭉삐쭉 거기 이렇게 세모난씩 까만 거 그거? 그러니까 이 스텔스기 지금 말하는 거 아마 F-117 나이트호크 F-117 되게 그거를 옛날 얘기를 거.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커매가지고 네. 이렇게 뒤에 세모로 생긴. 영화도 나왔잖아요. 별명이 걔가 나르는 다림이에요. 예. 다리미가. 나르는 다리미 다리미. 모양이라고요? 다리미 모양이라고. 예. 예. 근데 아무튼 스텔스기는 여러 가지 이제 걸로 해서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스텔스기도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예, 자 아무튼 그런데 안 보여. 클로킹. 자 F-35A는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어요. 어. 공군이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이 F-35A를 갖다가 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만든 게 F-35B예요. 그래서 F-35B는 수직으로 떴다가 수직으로 내리는데 해리어기가 이렇게 옛날에. 똑같죠. 그렇게. 근데 물론 항모에서 뜰 때는 근데 뜰 때는 수직으로 안 뜨고 가판을 이렇게 달려요? 달리면서 떠요. 왜냐면 그 앞에서 이게
그렇지. 이게 또 항모는 보면 이게 또 이 사람들 입고 있는 조끼 색깔이 다 달라요. 갑판에서 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뜨냐면 이렇게 뜨면 이제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뜰 때는 이렇게 뜨고 대신에 내릴 때는 이제 그 항공모함 갑판 저 끝에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거든요. 예. 내릴 때 근데 이제 그 열이 막 발산을 그렇겠죠. 하니까 이제 특수한 그 소재로 이제 갑판을 깔아야 된다는 거고. 뜨거워도 되는. 근데 이제 F-35B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넣다 보니까 F-35A랑 부품도 되게 많이 다르고 그리고 더 비싸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이 작전 반경 그러니까 한 번 떠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자동차로 뛰면 연료 탱크 만탕 채우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A보다 B가 짧아요. 그리고 무장 탑재량, 그러니까 미사일 폭탄 이런 것도 A보다 적게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에 비해서 B가 전투기 순수한 전투기 자체만의 성능으로 보면 A가 떨어지는 거지 B가.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 반경거리 무장도 한계가 있고 오케이, 그렇게 알겠는데 자, 전기 사출기는 뭐예요? 전기 사출기는 뭐냐면 자 이해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F-35의 대형 항모에서 운용하는 버전이 F-35C라고 있어요. C 또 있어요. C는 수직 이착륙은 안 되는데 얘는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아마 날개를 뭐 접을 수 있거나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날개를 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항모는 공간이 좁으니까 그치. 많이 이제 좁은 공간에 비행기를 많이 서야 되니까. 주차공간 넓히려면. 그렇지. 근데 이제 사출기는 뭐냐면 항모는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요 지상 기지보다. 배니까. 그런데 짧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쫙 해서 띄우려면 짧은 거리만 달려도 속력이 나야만 비행기가 충분한 양력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이 형성이 돼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화의 수준을 자꾸 아니 쉽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짧은 거리만 달려도 양력이 빨리 발생하게 비행기를 빠르게 가속을 시켜줘야 된다고. 짧은 갑판에서.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항모는 사출기를 써요. 그 사출기 뭐냐면 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있다가 시작하면은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 그 원자력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그 뜨거운 증기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 증기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비행기 이렇게 쫙 하면 비행기 밀어? 쫙 이 증기가 나오면서 쫙 쏴준단 말이야 비행기를 밑에서 그 진짜? 밑에서 그 랜딩 기어 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비행기를 쫙 쏴줘. 밀어주는 거네. 밀어주는 거지. 그네 타기 밀어주는 뒤에서 거지. 이렇게 동생 밀듯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와 그게 돼?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미국 항공모함은 보면 뜰 때 이렇게 보면 갑판에 뭐가 이렇게 비행기가 쫙 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이렇게 딱 그런 거 본 적 있는 이게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트 엔진이 막 쫙 품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렇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캐터필러로 해가지고 이 바퀴에다 걸어가지고 쫙 쏴주면 짧은 시간 안에 속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항모 짧은 갑판 끝에서 쫙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떤 영화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항모에서 이것도 미국 무슨 영화인데 그 사출기에다가 럭비공을 달아가지고 한번 막 얘네들이 막 놀면서 쏴보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야 미국 애들은 놀아도 정말 영화니까 가능하겠지. 그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무튼 근데 자 그럼 전기 사출기는 증기가 아니라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은 이거를 이제 사출을 갖다 증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강력한 전기의 힘으로 이제 이거를 원래는 모르겠지만 증기보단 전기가 아무래도 왜냐면 증기기관보다는 테슬라가 더 낫죠. 근데 이제 F-35C는 수직 이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경항모에서는 쓸 수가 없지. F-35C를 운영을 하려면 항모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야, 요 댓글 하나 이해하는데 조기 경보기도 알려주세요. 자, 조기 경보기는 경보를 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보를 쇼. 조기 맞는 말이에요. 예. 아침에 하는 거. 이게 뭐에 대한 경보를 알려줘요? 자, 이 항공모함 말했듯이 이 항모가 있고 우리 함대가 많이 있으면 이제 얘를 공격하려고 적의 세력, 그러니까 이게 군대 용어인데 아무튼 위협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든 전투기가 날라오건 함정에서 레이더를 돌리면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더의 전파가 앞으로만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
하늘로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봐야지. 이렇게 둥그니까 정도는 이렇게 쏘면 이렇게 쏘면 여기에서 오는 거는 아니 뭐 그렇게 먼 데까지 봐야지. 일찍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신 상태로는 전쟁이 그렇죠.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네. 그런데 여기에 오는 걸 즉 수평선 너머의 위협을 미리 알게 되면 방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편할 거 아니에요. 수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레이더 기능을 가진 전투 이 비행기 그걸 조기 경보기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나라 경항모가 실전 배치가 되면 해군에서는 이걸 갖다 F-35B가 워낙 레이더가 좋아요. 에이서 레이더라고.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에이서 레이더만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좋은 거야. F-35B의 레이더가 좋으니까 F-35B를 띄우거나 또는 무인기에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하늘로 띄우면 하늘로 띄우면 수평선 넘어 먼 곳에 이런 위협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조기 경보기가. 경보기 지금까지 뭔지 몰랐어. 이제 알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이제 작전을 하려면 그 조기 경보기를 항상 그 항모에 싣고 다녀요. 그래서 전투 시에는 계속 교대로 계속 떠 있어요. 계속 조기 경보기가 계속. 야 그렇게 멀리 있는 것까지 그렇게 접시같이 달린 그게 조기 경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조기 경보기고 뭐 접시 모양의 비행 이런 레이더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레이더를 다르기도 하고 뭐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 조기 경보기 개념은 그런 거고. 다음 댓글은 다음 댓글은 그냥 뭐 이렇게 되게 화가 나셨는데 일단 왜 화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KK78님이 F-35B의 작전 반경은 833km에 불과하며 F-35B의 무장 능력은 6.8톤, 또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을 2,000파운드급 폭탄과 공대함 미사일인 JSM을 탑재할 수 없다. 내장 기관포도 없다. 해군은 F-35B 전투기를 함재기로 수입하는 게 타당한지 양심과 전문 지식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굉장히 준엄한 말씀인데 준엄하네요. 근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좋은 거 해라 좋은 거좀 이거잖아요. 써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선배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데 왜 그 영등포를 샀냐 강남을 그래, 사야지라고 뭐 그런 거예요? 비난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큰 항모에 해가지고 F-35C 이런 거 하면 좋죠. 그 돈은 근데 누가 내냐고요. 이제. 그렇죠. 국민들이 다 되겠죠.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저기 그 하나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이것도 사실 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항해군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강대국 지휘로 한 필수 요소죠.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현시거든요. 뭐냐면 항모라는 이 해군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고 상대로 하여금 어떤 위협 이런 쉽게 얘기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군에서는 많이 쓰는 얘기인데 호랑이는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 막 불곰, 호랑이 이름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는 왜 탈수 대첩 있었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고슴도치라는 건 뭐냐면 작고 약하지만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다. 즉 우리를 건드리면 당신들은 물론 우리를 이기겠지. 그렇지만 우리를 죽이면 당신들도 팔다리는 우리가 가져가겠소. 그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최소한 우리를 건드리면 당신도 다칩니다. 라는 게 이제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인 건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항모라는 것도 있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설사 진다 하더라도 우리도 너희들 최소한 때리겠다라는 걸 각오를 해라. 현실을 해주면 상대방의 전략적 의지, 즉 전략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가 또는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거를 이걸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뭐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 이거 그냥 붙어봐. 에이 그래도 그냥 외교로 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항모씨 왜 만드냐 이런 의견이에요. 네이버의 QR5님이 항모 전단은 세금 먹는 함하고 비싼 표적일 뿐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에게 둘러싸여서 대양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항모가 무용지물이다. 굳이 해군을 강화하고 싶으면 핵 잠수함 정도로 해라.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 오지게 박아서 국토 요새화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털에 박자는 거예요. 털에 쫙 박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막는 게 낫지. 뭘 진출을 자꾸 하려고 하냐. 루리앱의 8월의 스피리아님은 항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투기며 호위함들을 싸그리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데 야 이거 만들고 끝도 아니고 수리하고 추가하고 변경하고 너무 돈 많이 깨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규정 기자가 콘도르님 댓글 읽으십시오. 다음에서 콘도르님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항모 불필요하다는 놈들에게 묻자. 그럼 중국은 왜 항모 보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돈을 쏟아붓냐? 니들 말대로라면 떠다니는 표적일 뿐인데. 네 다음 댓글요. 보물선님이요. 왜 우리가 보유하려는 항모는 비싼 표적이고 중국과 일본이 보유하는 항모는 무적 항모냐? 이 나쁜 놈들아 기사를 쓰려면 중립에서 써야지. 네. 왜냐하면 이제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뭘까? 엄청 빠른 미사일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도미사일은 그 백억 탄도 비행을 하잖아요. 탄도 이렇게 비행. 예. 포물선으로. 로켓으로 쫙 쌓아 올리면 이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격에 궤도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쫙 하면은 이제 이 레이더가 포착한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막 돌아가서 얘가 얼마 후에는 어디쯤 와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요격체를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의 원리예요. 예.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원리. 그러니까 미사일은 쏘면 직선으로 가서 맞는 미사일이 있고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탄도 비행을 하니까, 포물선 비행을 하니까. 포물선 비행을 하니까 중력이랑 뭐 가속도랑 바람이랑 이렇게 따다닥 체크하면 어디쯤 와 있겠다. 이게 그렇죠. 그걸 이제 AI가 딱 하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뭐 아니면 근접 방어 시스템이 이제 상대방의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은 그쪽으로 이제 기관포를 막 쏴. 그래서 그 탄막을 형성한다고 해요. 탄으로 막을 그물처럼 해서 하나만 미사일을, 맞아라. 그렇죠. 하나 몇 개만 맞아라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상대방이 총을 쏘면 내가 그 총알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기가 쉬울까요? 원티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안젤리나 졸리 아니면 안 되죠. 근데 탄도미사일 방어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은 뭐 ICBM 같은 경우는 마 25에서 30 정도 종말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웬만한 중국이 갖고 있다는 탄도미사일도 한 마 10 정도로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 10으로 날아오는 거를 갖다가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속력을 내기 전에 이제 쏘겠지만 근데 이 미국이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제를 하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극초음속 활강체라고 해가지고 이 마 10으로 날아가는 건데 미사일 탄도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자유롭게 비행을 하는 그런 걸 중국이 지금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은 요격이 쉬운데 탄도미사일과 같은 속도는 속도인데 얘는 막 비행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기존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대함 순항 미사일은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항 미사일은 일반 제트 엔진을 써요. 제트 엔진. 그냥 비행기 엔진을 쓴다고요. 그래서 아음속으로 마하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요격이 쉬울 거 아니에요. 아음속이 음속. 나 오탄한 줄 알았어. 아음속이라서 있길래 오탄가. 음속에서 조금 떨어지는. 네. 오케이. 마하 0.8, 0.9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순항 미사일도 그 탄도 비행을 안 하는 순항 미사일도 마하 5, 6짜리를 중국은 만들었고 일본도 만들고 심지어 북한도 이런 마하 5, 6짜리 그 대함 미사일을 보유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까지의 함정에 대한 그 어떤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 체계가 있었는데 그러한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방어 체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대형 항모의 생존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리고 중국은 그런 미사일을 활용을 해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극초음속 마 10짜리 그런 비행체를 통해서 미국이 자기네 그 돌연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국 주변에 섬을 쭉 이어놓은 선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미국의 항모 전단이 접근하는 거를 막겠다. 그걸 이제 접근 지역 거부라고 하는데 이제 접근도 막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덩치 큰 항모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뚫기 위해서 미국이 또 다른 무기 체계를 지금 막
생각을 하고 미사일을 있어요. 막으려면 어떻게 되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아직 방어 체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무기 세계의 철칙은 뭐냐면 이 바닥의 철칙은 공격 무기가 있으면 반드시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걸 깨트리는 무기가 나와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야 또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뭐 항모 전단을 둘러싼 무인 선박, 무인 함정 뭐 함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막 개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야, 근데 여기에 참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게 이게 가성비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모라는 것이 정말 큰 대양이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서해 같은 경우는 이 항모가 나가 있기가 좋지 않은 바다에 왜냐하면 지상에서 바로 항모로 미사일 세례가 날라올 수가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바로 쏠 수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서해는 가까워서. 중국이랑 북한이랑 남한 이렇게 쭉 다 둘러싸고 둘러싸요. 있잖아요. 쌍둥반도에서 쏘면은 바로 날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쪽 남해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그런 어떠한 미사일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발은 어떻게 우리가 견딘다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미사일을 막 쏴대기 시작하면 과연 항모가 생존성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고 미국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바보여가지고 그럼 항모를 아직 갖고 있냐. 일본도 지금 항모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2대를 항모로 개조하고 있고 2대를 더 갖고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려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보가 적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래야 된다 이게 막 말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근데 애초에 항모를 왜 만들려고 그랬던 거지?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게. 이웃지 말라. 애초에.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모를 어차피 가져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게 실전에 써먹으려면 배뿐만 아니라 운용 능력도 키우고 훈련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면 항모가 북한을 상대로 필요하냐 하면은 북한을 상대로는 항모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필요하냐?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 대놓고 중국, 일본이랑 싸우겠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그냥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모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즉 다시 말하면 저게 타당하냐? 저 많은 돈을 쏟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잠재적 위협이라는 건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데도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적이 일본이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때려박는 게 맞냐? 근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때려박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의 논리가 네. 나름의 논리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네. 어느 쪽도 참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애매하네요. 우리나라가 돈이 엄청 많으면 그러니까 이 군사라는 영역이 굉장히 어떤 역설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저기 그 뭐 내가 암보험을 들면서 이렇게 돈 내는 게 되게 아깝기 때문에 나는 꼭 암을 걸려서 이 보험료를 타먹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무기라는 것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쵸. 안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자체가 역설적이잖아요. 정말 국제 정착의 금원이 평화를 바라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모를 참 그 얘기가 지금까지 항모가 된다는 있어야 된다. 왜 써먹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중에 이걸 항목을 계속 했는데 전쟁이 안 났어. 항모 덕이야.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예, 아까워. 아깝지만 항모 덕이야.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정말 아전인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여기 클리앙 댓글 하나 더 읽어주십시오. CH33 채널 33님이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해군은 수병이 부족한데 항모까지 만들면 그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출산율도 인구가 낮아지고. 줄어서. 병력성 근데 자체가 전문 줄어요. 인력화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배에다가 이제 병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업군인 이 부사관부터가 직업군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을 태워야 되는데 병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해군 함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전에 예를 들면 4,000톤급 배는 운용하는데 예를 들면 200명이 필요했다. 네. 그럼 요즘에는 120명만 필요하게 이런 식으로 자동화도 시키고 계속 그래서 이 운용하는 사람 숫자를 줄이려고 많이 연구를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 해군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문제적이기 때문에. 오기정 기자가 여기 덕후랑 다음 댓글 보세요. 덕후에서요 익명으로 우리나라는 항모 가성비 노슬 모임 그걸로 비대칭 전력인 핵잠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리고 또 다른 익명님이 잠수함과 초음속 대함 탄도 미사일 만드는 게 장땡임. 그리고 다음에서 민우민우님이 첨단 드론 부대를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항모보다 운영 유지비도 적게 들고 은밀한 작전 등도 더 쉬울 듯하고 여러모로 효과적일 듯. 드론을 운영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감들이 다 달라. 제가 아까 다 얘기했지만 국방 전문가야. 네. 이렇게 인력이 많아. 이게 이 스타크래프트가 대한민국 남성들을 굉장히 이 군사 전략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면이 커맨더 마인드로 다 만들어놨어.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자기가 전력을 이렇게 쫙 증강을 해가지고 막 전개도 해보고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로 전개도 해보고 현시도 해보고 만들면 되겠다. 기습도 해보고 격파도 해보고 드랍도 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 개 다 이 세계도 다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핵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이 맞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SLBM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여하튼간에 남한이나 미국이랑은 안 되니까 끊임없이 비대칭 전력을 연구를 하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라 하면 뭐냐면 있으면 그러니까 저쪽도 탱크가 있으면 우리도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비대칭 전력이라는 우리가 있으면 딱히 상대방이 막기 어려운 그러면서 뭐 돈은 좀 적게 들일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 핵추진 잠수함 우리나라는 이제 핵 미사일은 못 만드니까 핵 폭탄은 못 만드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이 항모 얘기가 나오면서도 지금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게 항모가 가게 되면 잠수함이 따라붙어 가지고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틀랜드 해전 때 아르헨티나가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영국에 맞서서 작전을 잘 못했어요. 항구에 숨어 있고 연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게 나갔다가 영국 잠수함한테 잡힐까봐. 근데 디젤 잠수함은 항모의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항모가 빨라요? 그래요. 항모가 훨씬 빨라요. 예. 그래서 항모를 따라다니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핵잠수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혹자는 야, 항모를 가진 나라 중에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재적인 위협인데 그 잠재적인 위협 중에는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말은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정거리가 굉장히 큰 잠대지 미사일이나 잠대함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넣으면 우리한테는 들이는 돈에 비해서 가성비 좋은 훨씬 더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전략적 의지를 꺾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만들고 싶다고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또 연료 미국과의 어떤 그런 것도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첨단 드론 부대는 좀 나중 얘기죠. 그리고 첨단 드론 부대는 상대하는 게 다르잖아. 항모가 그 상대하는 그 위협이랑 드론들이 하는 거랑은 이제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접근 거부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서 드론 전단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아무튼 뭐 근데 이게 뭐 해군이 국방부가 만들고 싶다, 만들 계획이다라고 해서 만들 수가 없는 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자 이걸로 만들어봐라고 돈을 줘야 이걸 만들. 그렇죠. 예산 심사를 이제 국회에서 하는데 당장 이제 내일이 이게 오늘 방송을 지금 녹화를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수요일날 국방부 국감이고 목요일날 합참 국감이고 그다음에 뭐 쭉 가서 방사청 국감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방장관이나 합동참모의장,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 항모가 필요 없다,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대형 수송함이 이렇게 경항모로 바뀌는 이런 이 과정을 면밀히 좀 내가 들여다보겠다라고 공언한 그런 야당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야당 의원들은 좀 약간 시기상조라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뭐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이제 항모가 필요 없다. 그 돈이면 다른 데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참 근데 이런 문제는 참 뭐랄까 여야가 갈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과 뭔가 식견 같은 게 더 필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양쪽의 논리가 다 틀린 게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옥 기자는 오늘 들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사실 모르던 분야, 관심 없던 분야잖아요, 사실.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이게 현실이라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허투루 봐서 넘겨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방산비리 시원하게 잡수시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영철 기자 우리 대리기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좀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방송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네, 그냥 그러니까, 네. 애들이랑 그냥 맥주 마시면서 이빨 터는 것 같은. 맥주만 없을 뿐. 아 맥주가 왜 없냐. 아니 근데 이게 참 방송 용어인데 네. 이빨 터. 네, 이빨 까는 게. 그러니까 그냥 후배들이랑 그냥 뭐 그 관심 있는 분야 그냥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정제된 표현으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없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그게 좋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지영철 기자 국방 관련 국방 잘 갔어 보니까 밀떡, 잘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여기서는 이 바닥에서는 아는 척했다가는 순식간에 이거는 이 가루가 되도록 까이. 예, 가루가 되도록 이게 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나가면 아는 사람들은 와, 쟤 이건 틀리게 말했다. 이건 다른데 뭐 이거는 뭐 모르고 떠드네. 쟤 뭐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릴 것이라 네, 미리 좀 약간 무섭기도 한데 무슨 이 데스킹 없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네. 그 뭐 누구의 군사세계 조선일보의 윤모모의 군사세계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아 유용원 선배 같은 경우는 아마 국방부 최장수 출입기자일걸요. 진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뭐 군인이지 뭐. 그분 뭐 지영철 기자 오늘 얘기는 이 밀덕들이 봐도 그래 뭐 공부 좀 했네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아, 내 생각에는 아마 댓글이 또 항모 필요하다는 사람이랑 필요 없는 사람이랑 여기서 아무튼 뭐 우리 뭐 나라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지혜를 잘 모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수요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라디오 앱 콩,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네, 저 지영철처럼 대립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구보다 빠르게 대리기 소식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건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 이번 방송은 뭐 워낙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다. 아니 아버지 이런 거 관심 많으셔? 저희 아버지가 전쟁 영화와 스타크래프트의 광팬이시고 맨날 밤새고 스타크래프트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오빠를 혼내는 게 아니라 아빠를 맨날 혼냈어요.